영화 론 서바이버는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3 단일 작전에서 역사상 두 번째로 큰 희생을 치른 2005년 네이비 3 10팀과 SVT-1의 레드윙 작전을 다룬 전쟁 영화이다. 피터 버그가 감독하였고 마크 월버그, 테일러 키치, 에밀리 허시, 벤 포스터, 에릭 하나 등이 출연했다. 영화의 상영 시간은 121분이다. 작전 참가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마커스 러틀의 의무 중사의 이야기를 담은 논픽션 론 서바이버를 유니버설 픽처스에서 영화로 제작하였다. 영화 줄거리 20명의 미 해병을 사살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아흐메드 샤흐를 생포하거나 제거하는 임무를 받은 네이비 3 10팀은 마이클 머피 대위, 마커스 러틀의 중사, 데니 티치 하사, 매튜 엑설슨 하사로 이루어진 4인의 정찰조를 먼저 보낸다. 새벽녘 탈레반 마을의 뒷산의 헬기에서 무사히 내린 이들은 목표인 샤흐의 동향을 일단 지켜보기 위해 나무에 숨어 위장을 한 채 한동안 마을을 관찰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전기도 통신이 안 되고 위성전화마저 통신이 안 되지만 나중에 정상에서 하기로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비극의 시작은 잠시 눈을 좀 붙이며 쉬고 있던 사이에 예기치 않게 마을 주민들이 염소 방목을 위해 하필 대원들이 있는 곳에 오게 되고 한 명이 마커스의 발을 밟으면서 이들의 위치가 탄로난다. 대원들이 동시에 마을 주민을 제압하여 생포한 뒤 이들을 죽일 것인지 아니면 살려줄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된다. 무전기도 가지고 다니던 목동들이 탈레반에게 정보를 발설할 게 뻔하니 제거하고 가야 한다는 주장과 교전 수칙상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민간인을 학살한 실팀이라고 탈레반이 언론에 폭로할 것을 생각해서라도 살려야 한다는 주장 둘의 논쟁에서 상관인 머피 대위가 살려야 한다는 주장의 의견을 선택하면서 이 모든 고난이 시작된다. 그러나 목동은 탈레반에게 달려가 미군의 존재를 알린다. 탈레반의 기반 지역이라 탈레반은 대원들의 예상보다 빠르게 산을 포위하고 산악지형에서의 교전이 벌어지면서 주인공들은 심한 부상을 입는다. 대원들은 다리나 어깨에 총을 맞고 통신병인 디츠 하사는 오른손에 총을 맞아서 손가락이 모조리 날아가는 큰 부상을 당했다. 후퇴하던 대원들은 절벽을 마주치고 어쩔 수 없이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구르면서 나무와 바위에 부딪히며 온몸이 엉망이 된다. 이런 와중에도 탈레반은 RPG-7과 AK-47, PKM으로 무장한 채 대원들을 추격해오고 대원들은 모두 부상당한 상태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공습해오는 탈레반에 쫓겨 아래로 내려가던 중에 또 절벽에 마주하게 된다. 러트렐은 거동이 불편한 디치를 들쳐업고 내려가려 하지만 탈레반의 총격에 피탄된 러트렐은 혼자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며 디치를 놓치고 만다. 디치는 보로가 되는 듯 싶었지만 탈레반에게 사살당하고 만다. 머피 대위는 비장한 각오로 마지막 탄창을 러트렐에게 넘기고 계속 싸우라 당부한 뒤 죽음을 각오하고 높은 언덕에 기어 올라가서 본부로의 위성전화를 시도한다. 하지만 절벽 끝의 위치를 드러낸 머피 대위는 탈레반에게 위치가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현장에서 집중 사격을 받고 전사한다. 머피 대위의 통신을 수신한 본부의 에릭 크리스텐슨 소령은 AH-64 아파치 공격 헬기가 다른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자 하는 수 없이 두 대의 MH-47리 시누크 헬기만으로 구출 작전에 나선다. 그러나 시야가 훤히 확보되고 지상은 무성한 나무로 적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격용 헬기가 아닌 수송용 헬기인 시누크의 투입은 엄청난 작전의 실패였다. 정지 비행 중인 시누크로 RPG 포탄이 날아왔고 결국 시누크에 타고 있던 크리스텐슨 소령 등 8명이나 되는 네이비 3 대원들이 모두 희생되었다. 홀로 남은 다른 한 대의 시누크는 현 상황에서 당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 그냥 돌아가는데 어떤 대원은 조종사에게 권총을 들이대며 절박하게 내려달라고 위협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철수한다.
엑설슨 하사는 철수하는 시누크를 절망 속에서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항전하다 결국 탈레반에게 사살당한다. 그런 혼란 속에서 마커스 의무 중사는 절벽 가운데에서 몸을 숨겼다가 탈레반에게 들키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남는다. 적들이 물러간 산자락의 바위 틈에서 긴장이 풀린 마커스는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고 눈을 뜬 뒤 산을 내려가다가 마을의 민간인인 굴락과 마주친다. 마커스 중사는 탈레반인 줄 알고 수류탄을 꺼내들었지만 다행히 굴락은 인정이 많은 인물이었고 마커스는 그에게 극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굴락이 사는 마을은 좋든 싫든 탈레반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미군을 숨겨주면 마을이 몰살당할 것은 뻔했기에 주민들은 격한 논쟁을 벌인다. 굴락의 도움으로 지도상에서 마을의 위치를 알아낸 마커스 중사는 지도를 원해서 미군 부대로 전달해 주기를 원하고 이를 알아들은 마을 주민은 마커스의 지도를 가지고 미군 부대로 출발한다. 그러는 사이 마커스가 남긴 흔적을 따라 찾아온 소수의 탈레반 조직원들이 들이닥쳐 마커스를 끌고 나가서 참수하려 하지만 그 순간 굴락과 마을 주민들이 총을 겨누며 탈레반을 제지한다. 당연히 탈레반 조직원들은 미국놈을 살려준 내 놈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일단은 물러선 덕분에 마커스는 목숨을 구한다. 마커스 중사는 굴락에게 칼을 얻어서 다리에 박힌 파편을 빼내고 휴식을 취한다. 그러는 사이 이미 탈레반으로부터 마커스를 구해주었기 때문에 이제 탈레반과의 싸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여긴 굴락과 마을 사람들은 칼라시니코프 AK 소총으로 무장해 마을을 지키기로 한다. 결국 돌아갔던 탈레반들은 다수의 병력을 이끌고 돌아와 마을을 공격하고 그 사이 마커스는 아이와 함께 몸을 피하나 반미 감정을 지니고 굴락과 논쟁을 벌였던 마을 주민과 맞닥뜨리고 폭행당한다. 이윽고 주민이 목을 조르며 조금씩 의식이 멀어지려 하는 그때 굴락이 칼을 가져다 준 덕분에 반격할 수 있었던 마커스는 겨우 살았다. 그 직후 다행히도 마커스의 메시지를 받고 출동한 미군 지원군이 탈레반을 제거하여 마커스를 구출하는 것으로 영화의 내용은 끝난다. 영화는 곧바로 이어서 굴락의 태도는 탈레반의 다수를 차지하는 파슈툰족의 2000여 년을 이어온 전통인 파슈툰 원리에 따른 것이었음을 자막으로 알리고 실제 레드윙 작전 희생자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